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석입니다. 이 시간은 속이 답답해요라고 호소하는 만성적인 경과의 소화불량 환자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반복적으로 소화불량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하였지요. 소화불량의 발생 원인과 관련된 주요한 요인들은 무엇인지, 또 이러한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소화불량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소화불량은 상복부에서 느껴지는 특정한 불쾌감이나 가벼운 통증을 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답답하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가 걸린 듯하다고 하고, 또 가스가 찬 듯이 빵빵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트림이 잦거나, 또 속이 쓰리거나, 또 아프거나 하는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소화불량이 발생을 하면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하는 대표적인 검사가 위 내시경이죠. 위 내시경 검사상 특별한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흔한데요. 이 경우가 바로 기능성 소화불량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진단하는 특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식후 불쾌감 증후군이란 유형하고 명치 통증 증후군이라는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성 소화불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유전적 소인인데요. 타고난 체질적인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방에서는 구강서부터 항문에 이르는 음식을 먹고 받아들여서 소화하고 영양소를 내 걸로 흡수하고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 종합적인 위장관의 기능 전체를 비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비위가 허하다라는 표현과 같이 기능이 약한 이러한 체질적 소인으로 병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신심리적 요인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불안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이제 정서적인 요소에 노출이 되면 위장의 움직이는 요소가 자율신경의 균형의 이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병이 반복적으로 올 수 있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이 환자분들 중에는 나는 지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들 많이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스트레스를 받는다 안 받는다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그러한 상황에 자주 노출된 경우에는 본인의 성격과 같은 요소와 결합이 돼서 이제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 셋째는 시기입니다. 너무 맵거나 기름지거나 또 딱딱한 음식들, 또 과식하거나 때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 이러한 몇몇 요인들이 이제 위에 부담을 주게 되고, 이게 이제 장기간 이러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기능성 소화불량이 발생이 돼서 병이 더 악화되는 주요한 인자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임상적인 상황에서는 환자분들이 뭐 먹고 체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요. 이러한 체하는 게 식체라고 하죠. 식체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자꾸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감염과 관련된 요인인데요. 대표적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의 감염에 의해서 기능성 소화불량의 발생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제균 치료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다음은 이제 위의 상태와 관련해서 위의 과민성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위 벽이 본인이 먹은 음식물이나 또 소화를 위해서 분비된 산의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의미예요. 더불어서 음식물이 들어오거나 하면 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팽창감을 과민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 배출과 관련된 위의 기능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먹은 음식물이 위에 일정 기간 머물렀다가 십이장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위의 내용물이
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부룩함이나 또 그득한 이러한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개의 어떤 한 요인이 단독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소화불량의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의학에서 어떤 특정 병 질환이 있을 경우에 그 질환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치료에 접근하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변증이라고 해요. 기능성 소화불량의 경우 이러한 변증 유형은 보시는 그림처럼 비위기허라는 어떤 상태를 기본으로 해서 기체, 식적, 담음, 양허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결합이 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유형들은 첫째는 위장의 운동 기능이 약해져 있는 요인들의 경우에 비위기어라는 유형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기운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정체돼서 나타나는 경우를 기체라는 병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적인 요소가 누적이 되면서 나타나는 요소를 식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몸에 이제 비생리적으로 불필요한 요소가 자꾸 쌓여서 나타나는 요소를 담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타고난 체질적인 요소도 강하게 작용을 해서 몸이 차거나 해서 이제 위장의 기능을 잘 돕지 못하는 경우에 양허의 병증이라는 유형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들은 단독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비위기어한 상태에서 기체가 결합이 되어 있거나 또 비위기어한 상태에서 식적이 결합이 되어 있거나 그 외의 경우도 이렇게 몇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유전적, 체질적 소인이 있는 데다가 정서적인 요인들, 또 먹는 음식과 관련된 요소, 또 위장의 운동성이나 민감성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정확히 구분을 하고 또 특징적인 진단의 유형을 잘 구분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능성 소화불량과 관련해서 속이 답답해요라고 호소하는 기능성 소화불량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